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쓰기 54번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토픽 2 91회 쓰기 54번 문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600에서 700자의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쓰기의 분량이 600에서 700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용량이 너무 넘치거나 부족하면 감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바로 문제의 내용은 사용하되 표현을 바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짜 뉴스의 등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문제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54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제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머릿속에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의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생겨나는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가짜뉴스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이 세 가지 과제를 여러분이 한 편의 글 속에 녹여서 작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한 답을 반드시 여러분이 글 속에서 해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토픽 2 쓰기 54번 답안 작성 방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문항의 목표, 제시된 주제와 과제에 맞게, 여러분 우리 앞에서 주제와 과제 찾아봤잖아요. 여기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픽 54번 문제는 결국 주제, 과제, 생각, 논리 이 네 가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봅시다. 문항의 구성입니다. 첫째는 주제죠. 주제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 이슈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것은 문제 끝에 작은 따옴표 속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91의 문제를 보면 가짜 뉴스의 등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영향에 대해서 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영향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1회부터 최근 101회까지의 문제를 다 분석해 봤을 때 이렇게 주제의 성격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필요성입니다. 창의성의 필요성과 이를 기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써라처럼 필요성에 대해서 주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성입니다. 중요성은 청소년기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라. 중요성을 주제의 성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입니다. 노인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라. 자, 이때는 문제와 해결 방안이 주제의 성격이 되겠죠. 다음으로 대조성입니다. 조기 교육의 장점과 문제점. 이때 문제점은 다른 말로 하면 단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대조하는 주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향성입니다. 걱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써라. 자, 여러분 이렇게 주제의 성격은 5가지로 정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제를 살펴봅시다. 이 세 가지 과제가 여러분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문제 아랫단의 3가지 요구사항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면 가짜뉴스가 생겨나는 사회적 원인은 무엇인가? 가짜뉴스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이렇게 반드시 3가지의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글의 구성에 관한 힌트를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원인은 무엇인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작성할 글의 서론이 됩니다. 즉 서론의 첫 번째 과제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이것은 본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 방안은 결론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 가지 과제가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글의 구성을 정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생각이나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의 생각이나 주장은 첫째, 주어진 과제에 충실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주어진 과제에서 벗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점을 쓰라고 했는데 단점을 거론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글 속에는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견해, 여러분만의 경험과 생각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은 시험이라고 해서 형식적인 글쓰기로 가버리면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논거가 뒷받침되는 생각이나 주장을 해야 됩니다. 54번 글쓰기는 자신의 주장과 근거가 정확하게 조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 이슈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으로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고요. 이 내용의 핵심은 결국 한 단락의 중심 문장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의 관련 사항은 뒷받침 문장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내용의 핵심을 뽑아내고 그것은 중심 문장으로 구사하고 그와 관련되는 예시라든지 또는 논거라든지 또는 정의라든지 또는 분류라든지 이런 관련 사항들은 뒷받침 문장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글의 내용을 규명하는 건데요. 자,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까 하는 브레인스토밍 과정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단락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해내야 됩니다. 다음으로 중심 내용을 뽑아내죠. 그 오르는 다양한 생각 중에서 이게 좋겠어, 이걸 중심으로 삼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러한 중심 내용, 즉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해야 될까 하고 뒷받침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과제를 분석한 결과 중심 문장으로 8가지의 구성 원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등, 문제, 해결, 인과, 주장, 효과, 특성, 대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으로 뒷받침 문장을 구성하는데도 역시 8가지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시, 상술, 분석, 유추, 논증, 강조, 인용, 분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8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심 문장을 구성하고 8가지 방법을 통해서 뒷받침 문장을 구성하고 이 두 개를 결합하면 하나의 단락이 만들어지고 그 단락이 3가지 단락으로 연결되면 어때요? 600에서 700자 하나의 글이 완성된다는 것을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이 사실인지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쓰기를 실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단락을 뜻하고요. 이 단락은 이렇게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서론 쓰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론은 크게 도입하는 부분과 화제, 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글을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부분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도입 부분은 뒷받침 문장이 되고요. 화제가 중심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도입보다는 화제가 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문제에서 설명하는 가짜 뉴스의 현상을 표현을 바꾸어 제시하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문제에서 가짜 뉴스 현상에 대해서 출제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유지하되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제시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소셜미디어의 대중화로 인해 이 시대에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불특정 다수와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돼요. 표현을 바꾸어서 도입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글에서 다룰 핵심 내용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가짜뉴스의 등장도 그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이건 결국 뭡니까? 내가 이 글을 통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입과 화제 두 내용을 가지고 서론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본론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문제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무엇인가라고 하는 풀어서 설명하는 문장 쓰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 문제는 중심 문장이 되고 이 상수는 뒷받침 문제가 되겠죠. 본론 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과제의 두 번째 문제와 통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고 물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써야 될 것이고요. 이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풀어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심 문장이 되고요. 상수는 뒷받침 문장이 되겠죠. 자, 가짜 뉴스 현상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짜 뉴스는 정보 수용자로 하여금 잘못된 지식과 선입견, 편협한 사고를 형성하게 한다 하고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핵심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술 단락에서는 가짜뉴스 현상이 일으키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짜뉴스의 소재가 되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경우 이미지 타격과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제기가 어려울 정도로 명예가 훼손되기도 한다. 또한 가짜뉴스는 혐오를 확산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을 방해한다. 이렇게 또 여러분 때요. 개인적 문제는 무엇인지,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결론 쓰기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안은 한 가지가 아니겠죠. 뭐 두세 가지쯤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중심 문장을 대등하게 형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현상을 근절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나열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 중요성이 똑같게 나열해주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죠. 제도적으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이 불법적 행위임을 규정하고 가짜뉴스 단속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했고요. 또한 각종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 가짜뉴스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두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나아가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가짜뉴스가 정보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고 세 번째 제안을 한 것이죠. 이 제안의 중요성은 동등하기 때문에 대등한 중심 문장을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의 해결 문장에 그 해결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을 쓰는 구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때요? 54번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54번의 50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10절 받는 그날까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